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휴림로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은 현재 투자 경고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투자 경고에 걸리면은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일단 오늘 4일차가 됐고요. 오늘도 일단은 조정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익홀딩스가 좀 거래 정지로 들어갈 걸 좀 보여줘요. 근데 원익홀딩스도 좀 투자 경고였던 거 아시죠? 자, 요날 투자 경고가 걸렸고요. 자, 며칠 조정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얘는 4일 동안 있다가 슈팅 이후에 단번 더 상승. 일단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일단 20시가 돼야지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림로봇은 사실, 제가 요거 좀 오늘 좋지 않은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주주분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휴림로봇 주주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기존의 세력들, 이들이 좀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는 흔적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은 열어놨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52주 신고가는 다시 한번 갱신이 될 걸로 보이죠. 왜냐, 젠슨항이 이제 조만간 에이펙에서 연설하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에 젠슨항만 오는 게 아니죠. 글로벌 빅테크 여러 CEO들이 옵니다. 자, 애플의 팀쿡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메타의 누구죠? 저커버그. 예, 둘 다 CEO예요. 그 다음에 구글의 대표는 아니고 이제 부사장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왕까지 빅테크 글로벌 기업의 빅테크 CEO들이 참석을 하니까 분명히 이런 테크 관련 종목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로봇주는 요때를 좀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100원인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넘어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52주 신고가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요, 우리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52주 신고가는 가능하겠구나. 사실 제가 역사적 신고가도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로봇주들은 기본 다 10배씩은 갔어요. 자, 로보티즈 사실 10배 더 갔죠. 자, 워닝홀딩스 얘는 10배 더 갔죠. 자, 클로봇만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클로봇은 또 요게 있었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1년 차가 됐기 때문에 요 물량이 대략 한 7%가량 시장에 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클로봇은 최근에 좋지 않았다. 실제로 클로봇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자, 얘는 내일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어떤 창구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우리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건 아마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엣지 파운드리 휴림로봇 지분 장래 매도. 사실 얘네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었거든요. 자, 작년 4월 달에 이 엣지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배정된 회사들은 많았죠. 야, 요런 사모펀드도 있었고요. 자, JN 리더스도 사모펀드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엣지 파운드리, 원래는 얘네가 유증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상자가 좀 변경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가 작년 4월 달쯤에 아마 진입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년 보호회수가 풀린 시점에서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23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일단 이들이 엑시트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거고, 지금 휴림로봇도 앞전에 뭐가 있었죠? 12발행이 있었죠. 전환권 행사를 했고, 요게 8월 6일 날 920만 주가 상장하신 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요때죠. 요때 9월 6일 날 상장했다고 했는데 4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요때 실제로 920만 주 중에 얼마가 엑시트가 됐냐? 470만 주 엑시트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고점 구간에서, 자, 기타 범위에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략 한 500만 주가 좀 넘거든요. 그렇다면 12 물량은 일단 엑시트가 됐어요, 얘네도. 자, 기존에 유증 진행했던 엣지 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엑시트. 자, 12발행을 했던 이 물량도 전부 다 엑시트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세력들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제 세론이 일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굳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자면요, 악성 매물들이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올리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계속해서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피날레를 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여기까지 넘어가기를 원했거든요.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너무나도 세력들이 기사 타이밍이 기가 막혔잖아요. 자, 이런 SK 인수설까지 내보내면서 올렸어요. 자, 10월 17일 날. 자, 상한가 가기 전날에 기사 내고 바로 상한가를 보냈죠. 자,
SK텔레콤 또 엮으면서 2월 14일 날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셔야 되죠. 자, 요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매집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6월 달에 또 SK 기사 내보내면서 자, 이때 또 매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제가 요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요 구간. 분명히 매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추세를 죽였죠. 근데 자, 요 구간에서는 이 장대 양봉이 일어났던 요 거래량이 실렸죠. 그리고 나서 요 하단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왔죠. 자, 요때 이제 SK 인수설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일단은 예치 파운드리라는 회사, 이거 실제 상장 회사거든요. 자, 최근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이게 전형적인 작전 치는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재무도 높은 확률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쵸? 자, 여전히 적자 회사라는 게 이미 예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끼리 서로 유중하고 시비 발행하고 해먹는 그런 종목의 특징이죠. 사실 이제 휴림노부터 그런 종목의 느낌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 유통 비율 자체가 93%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지분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우량주라고 판단됐다라면 이미 다른 사모펀드에서 경영권 지금 분쟁 일으켰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오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세력들이 해먹는 종목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무가 안 좋다. 시비 발행이 많다. 자, 요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자, 요때는 이낙연 정치 테마를 엮었었고 자, 요때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뭐가 있었죠? 윤석열 정치 테마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먹는 종목이다. 다만 이번에는 좀 세력들이 마음 먹고 매집했다라는 게 느껴졌었죠. 바로 이 거래량을 보고 우리 느낄 수 있고 이 상장일의 역대급 거래량 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왔다. 이거 다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는 일단 휴림로봇이 당장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집했던 세력들도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올려쳐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4일에서 5일이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거 원희골드엑스에서는 지금 두 번째에 먹히고 있어요. 원희골드엑스 이날 공시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4일째 된 날 이후부터 상승 흐름 나오고 있죠. 자, 얘도 보시면 또 요 날도 투경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일차부터 우상향했고 이거 투경 종목이 두 번이나 완벽하게 지금 들어맞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정을 좀 기다려보면서 일단은 한 번 더 슈팅을 기다려보는 타이밍이다. 다만 좋게 해석을 하면 기존에 이제 악성 매물을 가지고 있던 이제 유중 물량을 봐줬던 회사도 엑시트, 12 물량도 엑시트 했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올릴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개인들이 달라붙는 상황에서 사실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요, 요때 개인들이 물량 받으면서 기타 범위 매물 나왔고 외국인 매물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 매물들을 개인이 다 받아준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 기타 범위는 높은 확률로 이 12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젠슨왕이 어쨌든 경주에 와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28일날 개막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젠슨왕이 연설을 하는 그 시점은 31일로 지금 파악이 됐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은 합니다, 행사가. 그때마다 이제 빅테크 CEO들이 뭐 말 한마디가 이제 기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로 로봇주들이 마지막 좀 파이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만의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죠. 휴림노봇 자체도 세력들이 어쨌든 악성 매물이 나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충분히 12,000원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리스크가 없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드렸다. 당연히 좋은 얘기 해드리면 좋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도 알고는 있어야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아직 고점 증후군이 나오지 않았죠. 일정이 에이펙이 본격적으로 29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일정에 맞춰서 한번 슈팅을 노려보자. 자, 투자 경고 종목 패턴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내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단 앞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려줄 여력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이렇게 좀 조정은 나올지언정 바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오늘 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로봇손, 인류의 마지막 난제. 자, 그만큼 이 로봇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로봇
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성 구현이 아직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원익 로보틱스가 이미 메타랑 이 로봇선이죠. 로봇선 관련해서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로봇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실제로 오픈 AI에는 이미 샘플을 전달을 했지만 구글과 애플도 지금 고객사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죠.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손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까지는 아니죠. 로봇을 다루는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로봇손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앞으로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몰이는 할 수 있다. 그때 우리 휴림로봇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우리는 휴림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휴림로봇만 볼 게 아니죠.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는 매번 강조드렸어요. 사실 최근에 휴림로봇이 이제 SK 인수설 얘기 나오고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최근 요 구간 동안은 대장 역할을 실제로 해줬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소위 말해 이제 후속주로 이제 따라가는 역할만 해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각은 많이 못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에 시장에 한번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마지막 이 세력들의 물량을 한번은 엑시트하기 위해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여전히 휴림로봇의 상승이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 혹은 고점 시그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윗꼬리가 단 긴 음봉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장대 거래량이 실렸다. 요거는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내일이고 일단은 시장이 열려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휴림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자, 여전히 한라캐스트는 고가놀이 해주고 있고요. 자, 로보티즈 역시도 뭐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자, 로봇주의 진짜 대장주 이 레인보우도 여전히 추세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라인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휴림로봇 일단은 악성 물량은 나왔다. 악성 물량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세력 형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올리고 내릴지에 대한 부분은 차차 추적 관찰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최악의 경우 정말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영상 촬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봐주시려면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교나 라이브로 촬영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구독이 필수죠. 안 그러시면 휴림노 주주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종목 하나 한번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죠? 반도체죠. 자,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던 거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자,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근데 그 이기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전력, 로봇. 자, 로봇 지금 너무 좋았잖아요. 자, 전력 관련주, 전력 인프라주 여전히 좋죠. 자, 그 중에 대장은 반도체. 이 세 개의 섹터 중에요. 진짜로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이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SSD, 이 D램이 끝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미친 듯한 수요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탑픽 첫 번째 섹터는 누가 봐도 반도체입니다. 시가총액 1등, 2등이 모두 반도체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종목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AI 반도체 정점은 28년. 한 삼성 하이닉스 3년간 실적 2배 될 것. 자, 이 말은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된 건 이거 9월 달이에요.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전에 삼성전자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 2년 동안 오르고 이때는 1년 동안 오르고 이때도 1년 동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 앞전 사례를 봤을 때 최대 2년에서 최소 1년은 간다라는 건데 지금 9월 달부터 사이클이 시작됐으면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40%가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 테크윙 제가 자주 보여드린 종목이에요. 170% 갔죠.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고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얘는 장비업체 170% 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텍이라는 회사는요.
얘는 단기 150%, 얘는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고 D램을 만들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부품 회사인 거죠. 자, 오늘은 소재 종목도 보였죠. 자, 후성입니다. 얘도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죠. 얘는 단기 몇 프로 갔죠? 자, 얘도 대략 100% 좀 안 되게 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반도체가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하나에서 두 개는 포트에 넣으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차트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시기가 일치하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하죠. 맞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 장비업체예요. 장비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다 보니까 거의 삼성 차트와 흐름이 비슷하고요. 하이닉스도 납품은 해요. 그런데 하이닉스 수주량은 굉장히 미비하다. 어찌됐건 반도체 장비 회사,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흐름 돌아갔잖아요. 거래량 나왔잖아요.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기관과 외국인이죠. 자, 기관은 연일 매수, 기관도 마찬가지. 자, 외국인과 기관은 사줄 때 개인은 팔죠. 자,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외출 나올 거 아니까.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도 일부는 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주식의 본질은 돈을 버냐 못 버냐입니다. 근데 이 기업 돈 벌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왔고 최소 내년 여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 그럼 이게 당연히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에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중단기 관점도 아니에요. 단기적인 관점, 요 라인까지 대략 10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월에서 10월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우리 시원하게 먹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니까요. 당장 휴림로봇 파시고 이거 사세요는 아니죠. 휴림로봇 아직 일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대로 또 한번 올라가 줄 때 매도 일정 한번 잡아보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 제가 계속해서 영상은 다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로봇과 별개로 우리는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를 소액이라도 한번 담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제가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정규장이 끝났기 때문에 진입이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늦어도 지금 아마 영상 보실 시간이 아마 저녁이 좀 지나간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라도 한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늦은 저녁이거나 혹은 내일 정규장에는 한번 잡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미장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미장도 좋을 거거든요. 이미 나스닥 야간장이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갭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나왔잖아요. 중국과 이제 1년 동안 유예를 예상한다. 1년 동안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높은 확률로 미장이 좋게 되면요. 내일 우리나라 장도 매우 좋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다라면 우리 최대한 빨리 이 반도체 종목 잡을 필요가 있다. 심텍 단기간에 150% 갔죠. 테크잉 단기간에 170% 갔죠. 자, 오늘은 후성까지 보였어요. 후성 거의 100% 갔습니다. 예, 다음은 이 종목이에요. 예, 이미 준비된 종목이죠.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매집이 끝났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소액은 한번 담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죠?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자,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요게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에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고요. 우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이펙에 굉장한 일정들이 많이 지금 녹아져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점에서는요.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관세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자,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고 해요. 빨리 사인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방식, 금액, 시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한 번에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요거에 대한 아직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목요일 날 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APEC 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살짝의 리스크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지수 자체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 관세뿐만 아니라 할 얘기가 많겠죠. 첫 번째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얘기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지금 이 조선, 원자력, 북한 테마 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앞두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도 단기 트레이닝 혹은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로봇 관련해서 젠슨항이 방안을 해서, 물론 젠슨항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HBM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다. 여기서 무슨 얘기할까? 자, AI 무조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얘기할 거고, 젠슨항이 또 한 가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양자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해당 섹터들이 튈 수가 있다.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은 우리는 원익홀딩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클로봇이 내일 이제 보호해소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 보호해소 물량을 한번 다 털어내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클로봇도 추적 관찰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휴림로봇도 제가 나쁘게 말을 하자면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좋게 해석을 하면 악성 물량이 나온 거예요. 악성 물량.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종목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 올리기 쉽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우리 휴림로봇 정말 고점에서 시원시원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휴림로봇 다른 정보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